네, 모두 반갑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섹터 확실하게 커버해드리고 있는 짱가입니다. 자, 현재 2차전지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않도록 관련된 종목 매일매일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짱가만 믿고 그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무조건 2차전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정확하게 팩트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2차 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2차 전지 종목 매수가까지 회복되는 그날까지 짱가가 매일 신규 소식을 짚어 드릴게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맞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투족 눈물을 흘린다. 작년 강제 처분된 주식 1등이 무엇일까? 라는 주제인데요. 자, 작년도 시장이 워낙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뭐 2차 전지만 빠졌을까? 반도체도 빠지고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스코어를 좀 놓고 보니까 1조 5천억 정도의 신용 융자 반대 매매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1등은 단연 삼성전자예요. 나머지 2등부터 5등까지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뭐다? 2차 전지다. 라는 게 이제 팩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반대 매매 규모가 가장 컸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가끔 2차 전지 유튜브 뭐 이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2차 전지 관련된 영상 나올 때마다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욕 나온다. 뭐 급락했으니까 뭐 노망 났냐. 싸다고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서로 간에 싸우고 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2차 전지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2차 전지 종목들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어디 부근까지 잡아야 할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팩트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대다수의 채널은 아시다시피 무조건 2차 전지 좋다. 혹은 무조건 2차 전지 나쁘다. 너무 양쪽으로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중간에서 가장 빠르게 조율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탄생한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식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가장 많이 2차 전지를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지원안을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자, 실제 수치를 놓고 보면 좀 그렇진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지금 배터리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는 곳들을 보게 되면요. 조지아, 켄터키, 오하이오, 미시간 이런 쪽에 아시다시피 배터리 벨트가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즉 파나소닉부터 시작해서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등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이 모두 이쪽에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는 미국 10여 곳에 수백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11만 개 창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단일로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국 기업, 뭐겠어요? 완성차 기업이죠. GM이라든가 포드 이런 미국 기업들과 합작법인의 형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 기업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미국 기업들도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그래도 트럼프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라도 미국에 공장 지어라 라는 것들을 어필하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인센티브를 삭감한다 이렇게 보기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팩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공장을 직접 지어라. 너도 나도 미국의 공장 지어라. 우리가 지원 많이 해줄게. 라고 하는 트럼프 정책과도 상당히 상반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지원안 폐지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뭐 현대차와 함께 자동차용 강관을 만들고 있는 현대제철을 보게 되면요. 트럼프 쪽에 뭐라고 해요? 10조짜리 선물을 낸다.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 10조짜리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역시나 여기도 밑줄 친 대로 나오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10조라는 이런 굉장히 큰 공장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짓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배터리 3사들의 현황을 좀 보게 되면요. SK온은 포드사, 합작, 블루오벌, SK 켄터키 등 지금 3개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켄터키 1공장에서만 무려 2,500명 정도의 미국인 채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이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미국은 이제 주가 되겠죠. 주에서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도 북미의 단독 공장을 지금 2개나 증설을 하고 있고, GM과 혼다, 현대 등 합작 공장 6개를 건설 운영 중에 있죠. 그리고 전 세계 2위 배터리 캐파로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GM과 35억 달러 정도의 공장 증설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공장 설립 계획을 정확하게 발표함으로써 2030년도에 이제 완공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 SDI조차 합작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배터리 3사에서 뭐다? 미국 쪽이 직접적으로 짓고 있고,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M, 뭐 혼다, 포드 이런 곳들과 현재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피해를 주는 이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실제로 차트를 몇 개를 좀 돌려보면요.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흐름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지금 주봉상 이제 흐름들을 좀 보게 되시면 아직 뭐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전 8월 달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31만 원 수준에서 그렇게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은 시점에서의 지금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추세가 명확하게 반전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의 하락이 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메탈 가격들의 추이도 현재 바닥을 찍고 서서히 반등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추후 배터리 셀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상방으로 굉장히 빠르게 틀어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리튬 가격 및 지금 메탈 가격의 가격 반등이 어떤 특정 시점에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현대차에 대한 소식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미국의 최초로서 아마존에서 이제 자동차를 파는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하다못해 이제는 15분 만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도 어떻게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딜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딜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당연히 딜러 회사에 떨어지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직접 판매 형태로 가게 되면 거기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 최대의 이제 포탈이자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서 쇼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자동차가 판매가 되어서 여기로 하여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중을 높여나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급증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현대차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대 말까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 매출을 미국 전체 판매 어디까지 30%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차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LFP 배터리 양극재 신규 제조 공법을 개발한다는 소식, 최근 9월 26일자 날짜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거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전구체가 없는 직접 합성법 기술을 개발을 해서 4년간 앞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작년도에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자, 아시겠지만 전구체를 만드는 생산 공정 자체가 삭제가 되게 되면 사실상 양극재를 만드는 입장에서 혹은 배터리 셀 입장에서도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발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술이 직접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전기차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개발되면 대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유한 대표적인 종목이 에코프로 BM이 있을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급감을 했어요. 지금 이 표에서 자세하게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좀 확대를 좀 해드리면, 자, 2026년도만 하더라도 이 매출 보세요. 매출 같은 경우가 5조 가까이 나왔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3,8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OP 마진이라고 하는 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7%나 나왔었던 굉장히 좋은 산업이 양극재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캐즘 현상이 서서히 발발하기 시작을 하더니 OP 마진 같은 경우가 2.3%까지 급감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게다가 2024년도에는 캐즘 현상이 더 확대되기 시작하고 하다못해 미국 내부에서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가 거의 안 됐었죠. 하다못해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 차량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전기차가 굉장히 고생했던 게 2024년입니다. 자, 이때 성과를 보시면 매출액은 2조 7천억으로 줄었고 OP 마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오히려 적자 전환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이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되시면 이제부터 상황들은 좀 바뀝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은 다시 개선되기 시작하죠. 그죠?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2026년도에는 OP 마진이 2.2%까지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게 되니까요. 2026년도에는 영업이익 1,30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영업이익률은 2.8%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 이어서 본격적인 성장의 궤도를 다시 한번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전지 양극재 쪽에 대한 주가 반등은 빠르면 25년도 상반기, 늦으면 25년도 하반기에는 꽤 가파른 곡선을 타고서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지금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에 대한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자, 최근에 그래도 일봉상으로는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 좀 확인되시죠? 그죠? 이렇게 좀 확인이 되실 텐데 아직은 뭐 추세적인 반등 완벽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됐다?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메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력 메탈 가격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니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니켈 가격이 반등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등이 잘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저는 배터리 양극재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하다못해 배터리 셀 가격도 올라가는 그 시점이 분명히 올해 안에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이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주가가 빠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큰 목표 주가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답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조금 다소 부진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가동률이에요.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고정비용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시면 지금 현재 가동률이 60% 이하까지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자, 이번 이제 4분기 분기 보고서를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아마 가동률이 50에서 60% 요 정도 사이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맥시멈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가동률을 80%까지 올리게 될 경우 영업이익률은 5%로 확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90%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은 8%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2026년도 기준 캐파가 38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38만 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여력인데 앞으로 2030년에는 71만 톤까지 증설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원래는 2027년도까지 70만 톤 만들겠다고 했는데 워낙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2030년까지 이 목표를 조금 뒤로 지연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2, 3년 전에 기대했었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오히려 이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감축시키서라도 생존만 하게 되면 나중에 노스볼트가 망했듯이 나머지 배터리 회사들이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미중 무역 분쟁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돼서 앞으로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예를 들어서 IRA에 따른 중국산 양극재 쓰지 마, 중국산 부품 쓰지 마 이렇게 되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배터리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역시나 연간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배터리 가격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익을 챙기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IRA에 따른 지금 보조금 지급을 좀 받고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 배터리 쪽으로 지금 이익을 내는 회사는 중국 회사밖에 없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블룸버그 통신 이런 곳들 많이 데이터들을 확인하곤 하는데 자,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배터리 소재의 가격 하락은 지금 대체로 바닥에 도달했고 추가 하락의 여지는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냐? 올해 1분기에는 배터리 셀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로 여기 보시다시피 전기차용 지금 LFP 배터리와 그리고 지금 NMC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NCM 배터리라고 아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NMC 배터리라고 많이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NCM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지금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를 봤을 때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변동성이 그렇게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가파르게 가격이 빠졌다면 이제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확실하게 다시 반등 나올 추세를 갖춰나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도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뉴 모델 Y에 차세대 2170 배터리를 탑재를 했죠. 자, 근데 재미있게도 한국 소재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중국산 못 쓰게 하잖아요. 그죠? 중국산을 못 쓰게 하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NCMA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LNF 쪽을 탑재를 했고 음극재 쪽은 원래 중국 쪽을 썼었습니다. 테슬라가. 그런데 테슬라가 그것에서 바꿔서 대주전자 재료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최근에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지금 대주전자 재료의 지금 연간 매출 비중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실제로 차트를 보게 되면 그 어떤 2차전지 종목들보다도 가장 강한 반등세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 지표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입니다. 자, 이전에 작년도 10월 달에 쳤었던 최고점 거래량을 지금 뛰어넘어서 지금 이틀 연속 상당히 강한 이런 거래량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추세가 턴했다라고 볼 때 지금 저점에 있었던 즉 지금 역배열에 있었던 차트가 121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갖춰 나갈 때 우리가 보통 추세가 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그에 해당되는 그런 패턴의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2026년도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매출 비중이 6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볼 때 영업이익률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추후에도 2차전지 내용들 확인되는 대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대주전자 재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양극재 기업들까지 모두 체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향후에도 좋은 2차전지 모멘텀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팩트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짱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